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제 실시됩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아야 서로 자기네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만큼 사전투표율을 올리는데 여야가 모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초단체장을 뽑는 지역 가운데 지금 전남 영광군이 정치권의 이목을 가장 많이 끌고 있습니다. 영광 군수 후보로 지금 보시는 이 4명의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틀 전 그리고 어제 1박 2일 동안 영광에서 지원 유세를 했고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월세살이까지 해가면서 총력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 안 봐. 우리는 하나도 그냥 네가 잘났네 그런 방송인데 나도 더 심해질 거지. 더 심해져?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잘 파악을 해서 같이 살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지. 영광 군수 선거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어쩌면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이 관계된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이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셀카 한 찍으시죠. 어이, 안녕하십니까. 예, 또 오십니다. 다시 또 뵙게 되네요. 예, 거리에서 뵙게 되네요. 예. 셀카 이렇게. 화이팅!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대결,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바로 영광 군수 선거 말입니다.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에서도 민주당에 바짝 뒤쫓는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 양측이 굉장히 견제하고 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갑자기 선거 막판에 진보당 후보가 약진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판세가 지금 3파전 양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비상 상황이다, 단일 대우를 유지하자 이러면서 지금 읍소까지 하고 나섰다고요? 네, 지금 영광에서 진보당 선전의 그 모습은 요식업계에 비유를 하면은 네. 프랜차이즈에 대항하는 골목식당의 파워다라고 그래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는 영광군에 전남 도의원이 2명인데 그중에 1명이 진보당 소속입니다. 그 정도로 지역에 이미 조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석하 후보를 포함해서 그 지역의 진보당원들은 평소에도 칼을 갈아주는 네. 봉사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엌칼이라든지 이런 칼을 갈아주고 가위도 진짜 갈아주고. 칼을 갈아주는. 그렇죠. 이 네네. 봉사활동으로 지역에 다 파고들었었고, 영광 지역에 현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전이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좀 불안해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태양광 자체는 반대를 안 한다 할지라도 태양광이 자꾸 농지에 지어지니까 농민들 반발도 있습니다. 그리고 SRF 발전소에 대한 반대 운동도 있었고, 그 모든 현안에 진보당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조직을 확보하는 기반이 됐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의 싸움처럼 돼버렸잖아요. 처음엔 그랬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이재명 조국 싸움에 휘말려드냐. 아하. 예, 사실 그래서 두 대표도 잘 생각해봐야 될 것이 계속 현지에 가서 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거를 잘 해내려면 현지의 조직 그리고 후보가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장세일 후보나 장현 후보가 좀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의 그림자에 좀 묻힌 감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하면서 진보당의 선전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보당의 선전을 설명하시면서 나온 내용이, 그래서 이 유권자들한테는 민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 피부에 와닿는지 안 닿는지, 내가 먹고 사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어제 선거 유세 현장에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정권 심판을 위한 단일 대우,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명확하게 정권의 카드를, 경고장을 던져야 합니다. 이 운명을 가르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전선이 흐트러지고 교란되면 되겠습니까? 이 비상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화를 단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2등으로 밀렸다, 그런 보도가 있더군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 실제로 투표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광군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로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진보당 후보가 약진할 수 있었던 배경, 그 부분을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농민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이 정책과 행보들이 마음으로 움직였다라고 했는데 여권에서도 이 얘기를 굉장히 눈여겨서 보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대통령 선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그것도 군수를 뽑는 선거는 정당도 중요하지만 또 그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살림살이를 직접 챙겨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또 어떤 행정 역량의 어떤 이미지 내지는 개인 역량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광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세 번이나 무소속 후보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기존 정당의 어떤 그런 어떤 프레임보다는 어떤 개인의 어떤 역량을 많이 보는 좀 특이한 지역이다. 이런 네. 것들이 결국은 제3당 후보가 지금 이제 또 약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은요. 조국 혁신당에 이어서 이제 진보당까지 가담을 하면서 이 기세가 거세지면서 당직자 50여 명을 영광 지역에 급파했다고 합니다. 자, 파견된 당직자들에게 진보당과 조국 혁신당의 불법 선거 운동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면밀히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뭐 감시하러 보낸 건 아니고요. 이제 네. 선거운동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보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가장 단점 중 하나가 낮은 투표율입니다. 이렇게 특히나 10월에 열리는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4월과 달리 단체장급의 선거만 열리게 되기 때문에 항상 낮은 투표율이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각 당, 각 후보들의 노력이 있을 건데 아마도 선거 당일날 혹시나 유권자를 이렇게 실어 나르기라고 하죠. 네. 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 선관위 차원에서 이렇게 좀 모셔다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후보자 측 아니면 정당 차원에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건 불법 선거 운동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시하라. 낮은 투표율 때문에 아마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경고 차원에서 좀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감시하라고 보낸 것보다는 선거 운동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린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전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요. 선관위 등의 이런 당부를 남겼습니다. 이 선관위와 관계 당국이 불법 선거 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지난 총선 사전 투표 때 인천 강화에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데 흐지부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직자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 여러분께서도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이런 불법이 발생하는지 투표소에서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직 부총장님 지금 이거 잘 준비하고 있죠? 자,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발언. 글쎄요. 이거를 아까는 그랬어요. 이거 적극 지원해라. 유세를 지원해라라는 차원에서 보는 거지 감시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선거판은 정말 집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당대표로서 이기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11월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두 가지 사건에 있어서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부산 금정에서는 단일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호남 지역 두 군데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원래는 텃밭이랄까요? 본인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진보당 후보가 1등으로 올라오면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좀 미운 감정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명의 당직자들이 내려가면서 어떤 체증을 하라는 것에 있어서 진보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에 영광군수에 있어서 선거를 지게 된다면 본인이 향후에 어떠한 당대표로서의 권위라든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큰 크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영광군수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께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짧게 다시 한번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 내용은 지난
9월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진보당 후보가 약진을 하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3파전으로 바뀐 그 부분을 나타내는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앞서 보신 건 9월 조사 내용,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최근 10월 조사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군수 후보 2파전에서 3파전으로 양상이 바뀌었다. 이걸 나타내는 그래프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